저항을 연결을 잘 모르겠다는 거지 주야 맞지? 지우도 조금만 보자. 조금만. 지나왔나? 지나왔자 보자. 지우랑 지훈이 조금만 봐볼게. 조금만. 혹시 그 오명치 시험범위 들어간 사람 잠깐만 보면 돼. 한 10분 정도 돼. 10분만.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데 첫 번째 그 저항을 그러니까 그 오명치 그러니까 전압이랑 전류랑 저항 계산할 때는 첫 번째부터 먼저 따져낸 게 뭐냐면 바로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저항은 알다시피 길게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커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맞지? 그래서 저항은 랭스, 길이랑 비례하고 그리고 봐봐, 이 저항을 병렬 연결하거나 이 단면적이 커지면 전자가 다니는 길이 많아지지. 그래서 surface 단면적이랑 반비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직렬을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지고 병렬을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 이것만 따지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hm 법칙을 따지는 거지. 오hm 법칙은 어렵잖아. 실제로 전류 인텐시티 기호 아니죠? 기호 아니지 얘들아. 이거 단위 아니지? 기호지 맞지? 전류를 흘러주려면 전압이 필요하지. 비례죠.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작아야만 되지. 반비례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따진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따져주면 미래도 시험범위다. 근데 이거 지금 시험범위 다 들어가봐. 하이 났나? 얘들아 지금 질문인 사람 10분만 이렇게 해요. 10분만. 알지? 질문 10분만. 지금 빨리 봐봐. 시험 이거 오명치 시험범위인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이거 적어주고 두 번째 이거 적어줘야 돼. 알았나? 시험범위 애들. 자 그럼 따져볼게. 자 쉽게 볼게 얘들아. 봐. 자 근데 이거 구호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건전지 약자, 전지의 기호야. 기호는 간단하게 나타내. 긴 게 얘들아 양극으로 나타내고 짧은 게 음극으로 나타내. 이유는 다 간단해. 길지, 짧지. 그래서 기니까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야. 알았죠? 그럼 너희들 전류는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지, 맞지? 틀린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가지만 전류는 틀린 말로 이렇게 정했어. 왜 틀린 말로 계속 정했다 했지, 쌤이? 이거야. 지금 현재는 틀린 말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안 바꾼 이유는 너희 그 전류가 흐르면 전하를 띈 애가 움직이면은 다른 전하대한테 같은 전하면은 청력, 다른 전하면 인력 작용하지, 맞지? 그치? 근데 그거를 전하를 띈 애들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세로님처럼 보이는 자기력이 생긴다는 거 내가 배웠잖아. 근데 그게 세로님이 아니고 전하를 띄는 애들이 움직여서 세로님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틀린 방향으로 전류를 계속 정한 이유는 자기장을 찾는 방법이 틀린 방향으로 정했을 때 내 손가락 방향 자기장 방향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였어. 만약에 이거 올바른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 손막 이상이지, 맞지? 그래서 찾기 어려워서 실제로 안 바꾼 거야. 놀랍게도 원래는 내 계속 머리에 넣어야 돼. 전류는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인데 안 바꾼 거다. 알았지?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전자 이동 방향 이쪽이면 틀린 방향 전류는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전자가 일로 갔다. 그럼 여기가 양이야, 맞지? 그치? 근데 전류는 음이니까 이쪽이죠. 그쵸? 자, 얘들아 다시 해볼게. 다시 봐봐. 쌤이 저항을 직렬 연결해볼게. 자, 얘들아 너네 전구도 일종의 저항 맞아요. 너희들 전구도 전자가 가면서 부딪혀. 거기 안에 부딪히지. 그러니까 전구도 저항이야. 전구도 이렇게 그리면 그래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얘들아. 자, 전구의 저항 5옴. 이 W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수한 저항이야. 순수저항에 쌤이 2옴이라 할게요. 이때 쌤이 10V 할게요. 봐봐 얘들아. 쌤이 지금 저항을 달면 달수록 봐봐. 전자 볼게. 띠띠띠띠 그가지 이렇게 띠띠띠 이게 전자 실제로 충돌 또 저항을 달면 또 어떻게 돼? 충돌 또 달면 충돌 더 달면 충돌 계속 충돌하지, 맞지? 충돌하는 시간 길어지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직렬 연결 고들직자에 벌리자 곱게 벌려두면은 저항을 계속 충돌하면서 가게다 보니까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계속 커진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얘 계속 달릴수록 저항값이 커지니까 이거를 싹 다 합쳐줘야 돼. 이해했어라? 그러면 얘의 전체 저항 어떻게 사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R1, R2 하면은
더하면 되는 거야. 전체 저항 나와요. 그럼 봐봐. 얘 전류값 어떻게 가네? 전류는 전압에만 비례하고 저항에만 비례하지. 대입만 하면 돼. 하나도 시험번이 전체. 바로 들어봐. 전압 몇 볼트야? 10볼트지. 저항 몇이야? 전체 저항. 빨리 불러봐라. 7옴. 끝이야. 답은 7분의 10 암페어. 얘들아 이게 포인트야 이거야. 직렬을 연결하면은 계속해서 충돌한 시간 길으시지? 왜? 여기잖아. 적고 시작해. 시험 보세요. 적고 시작해 이거.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계속 비례하게 증가하지 맞지? 그래서 이 저항값을 낮춰줘야 돼요. 왜? 계속 말했잖아. 충돌한 시간 길어지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엔 병렬 해볼게요. 병렬. 자 병렬. 여기서 할까? 아 만약에 얘들아 시험에서 이렇게 병렬로 달려있는데 직렬로도 돼 있다.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그냥 저항 합치면 되지. 맞지? 이 자체는 직렬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병렬이지. 맞지? 봐봐들아 쌤이 길을 계속 연결했어. 뭐 저항 계속 연결했어. 계속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자 봐야 저항을 계속 연결하면 단면적이 커지면 커지지. 아무리 저항이라 얘는 전류를 방해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저항을 방해를 하는 애를 달았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전자가 가는 길이 많아졌지. 그래서 단면적이랑 저항이랑 반비례하는 게 거야. 그래서 저항을 달면 달수록 전류값이 증가하는 거지. 이거 안 어렵지 얘들아. 맞죠?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 전체 저항 어떻게 생각하냐?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어렵잖아. 너희들 봐. 자 전류가 이건 틀린 말이야. 틀린 말로. 틀린 말이니까 일로 가지. 전류는 실제로 어디로 가? 실제로는 이쪽이야. 절대 얘들아 펼지 마. 실제로 이건데 틀린 말로는 이쪽이지 맞지 얘들아. 그쵸?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전류가 이렇게 와서 틀린 걸로. 자 그러면 쫙 가지. 그치? 근데 봐봐. 너희들 아까 직렬일 때 어떻게 했어? 자 직렬일 때 이거 다 없지? 이거밖에 없지 맞지? 그 직렬일 때는 충돌하지. 그치? 그만큼 전압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도 쓰고 각자 쓰요. 직렬 연결을 각자 쓰요. 근데 병렬 볼게. 동시에 눌러주지 맞지? 동시에. 근데 아까 직렬은 어땠어? 얘도 쓰고 다 다르게 쓰고 있지 맞지? 그래서 병렬이랑 직렬은요 전압을 쓰는 게 달라요. 병렬은 다 똑같은 전압으로 눌러주는데 직렬은 얘도 쓰고 쓰다 보니까 전압이 다 각자 다르게 걸리는 거야. 걸린다는 말은 쓴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해되라? 걸린다는 말 쓴단 말이야. 자 봐봐. 얘가 10V 하면 얘는 다 똑같이 10V를 눌러줘. 왜? 똑같이 누르잖아.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 근데 직렬일 때는 얘도 쓰고 아까 쌤이 직렬일 때 각자 전압을 얼마나 쓰는지 안 계산해봤는데 한번 계산해볼게 얘들아. 자 너희들 얘 전압 자 아까 병렬하고 직렬 얘들아. 자 봐봐 얘랑 전압이 얼마나 쓸지 볼게요. 어렵지 않아. 너희들 전압의 비를 쓰라 했다. 그럼 어렵지 않아. 너희들 전압을 어떻게 계산해? 전압을 크게 한다. 전류가 자르려면 늘어? 자르지. 전압이 얘들아 많이 쓰였다. 그 말은 저항값이 크단 말이야, 작단 말이야? 전압이 많이 쓰였어. 저항이 크단 말이야, 작단 말이야? 크단 말이야. 너희들 저항이 크면은 전압을 많이 먹어.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야. 너희들 그 등급표 보면 전력 소비 등급 문제 있어요. 얘들아. 그 5등급을 칠수록 이 저항값이 큰 거야. 봐봐 얘들아. 이 전류는 직렬일 때는 항상 똑같아. 똑같지? 근데 전압에 비례하지. 그래서 전압의 비는 2대5야. 얘들아 봐봐. 시험에서 얘가 전압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쓰는지 안 물어봤고 비율만 물어봤으면 굳이 전압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저항의 비만 알고 있으면 2대5랑 똑같아요. 저항의 비랑 전압의 비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 어차피 직렬은 전류가 어디로 새나가는 곳이 있어? 없지. 그렇지만 전체 저항 계속 달면 갈수록 전체 저항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의 전류값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직렬은 전류가 항상 일자로 흐르니까 항상 똑같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많이 계산한다면 해볼까? 야 아까 전체가 7분의 5A 흐른다 했지. 7분의 10A. 근데 얘는 저항이 2ohm이잖아. 그럼 답은 얘는 7분의 20V 먹네. 근데 얘는 2고 얘는 비율이 5지.
그러면 얘가 2일 때 오니까 2분의 5배지. 맞지? 그럼 얘도 2분의 5배를 해주면 되죠. 2분의 5배면 몇이야? 50이죠. 50V. 두 개치 몇이야? 70분의 70. 10V 나오죠. 맞지? 얘들아, 봐봐. 하나 전압 계산하면은 얘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냥 대입해주면 돼. 5ohm이잖아. 그럼 몇이야? 7분의 50V지. 그치? 직렬 얘들아, 안 나눴지? 계산하는 거. 얘들아. 이번엔 병렬 볼게, 병렬. 병렬을 봐봐. 너희들 전체적으로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자, 정석 방법이가 정석 방법. 볼게요, 정석. 2옴, 4옴, 5옴. 너무 많이 불렀나, 쌤이? 자, 1옴, 4옴. 봐봐, 얘들아. 여기 각자 전류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지금 다 10V로 가 있어, 안 가 있어? 가 있지? 전류 계산해. 전류는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 반비례하지. 대입만 하면 돼. 얘 불러봐, 얘들아. 4분의 10이지. 얘 몇이야? 1분의 10이지. 10이지. 얘는 5분의 10이지. 얘는 6분의 10이지. 대입만 하면 돼. 그럼 전류값 다 나왔나? 나오지. 얘들아, 흐름은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 그럼 이 흐름이 다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나왔나?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 저항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저항은 전류랑 반비례하고 전압은 비례하지. 그치? 전압은 10V고 전류는 이거 다 더하면 되지. 자, 이런 방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저항을. 근데 이것도 있지. 봐봐. 너희들 전류값은, 전체 전류값은 얘 전류, 얘 전류, 얘 전류, 얘 전류 다 합친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 그치? 얘들도 다 저항분의 전압 1, 저항분의 전압 2, 뭐 저항분의 전압 3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어차피 전압은 다 똑같이 눌러져 안 눌러져? 평면일 땐 눌러주지. 그럼 봐봐. 똑같은 전압을 눌러주면 얘들아 봐봐. 나눌 수 있지. 다시 풀트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저항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 전체 저항 구할 때는 저항분의 1분의 저항 1분의 1 플러스 저항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옴, 1옴, 4옴, 6옴이면 그냥 역수로 다 더해준 다음에 다시 역수 취하면 돼요. 그럼 전체적 나오는 거야. 아까 똑같이 푸는 방법이야, 얘들아. 전체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쌤이. 기억해야 돼. 각자 전류를 구한 다음에 요걸 쓰거나, 요걸 쓰거나, 요거. 전압 나와 있고 전류값 다 더하면 되지? 그럼 전체적 나와. 근데 처음부터 전체적 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역수 취해주면서 그러니까 역수 취해 상태를 더한 다음에 또 다시 역수 취해주면은 정확한 나오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정리해보면 봐봐. 정리해보면 이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이걸 정리하면 맞지? 통분한 다음에 역수 취해주면 맞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맞죠? 근데 내가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얘들아. 그리고 하나만 더 주의할 게, 얘들아. 저희들 계속해 나왔지만 전압계는 뭘 재는 장치야? 전압을 재는 장치지. 전압은 얘들아 전류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비례하지. 그치? 그래서 저항값을 크게 만들었을까? 작게 만들었을까? 크게 만들었어. 저항값이 크면은 전압이 크게 계산돼 안 돼. 계산되죠? 전압계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압이 너무 크니까 직렬로 달아주면은 저항이 너무 커져. 커지지.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압계는 병렬로 달았다. 반대로 전류계는 뭘 재는 장치야? 전류 재는 장치지. 맞지 얘들아? 근데 전류는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반비례하지. 그치? 근데 안 그래도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니까 저항을 작게 만들었어. 왜? 전류를 잘 측정하려고. 그래서 저항값이 작게 만들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저항이 작아지면은 불나요. 왜? 너무 전류량이 많이 들으면은 발열이 너무 심해져. 근데 그 휴대폰 충전할 때 뜨거워지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전류계는 저항값이 너무 작다 보니까 병렬을 연결하면은 오히려 또 이 값이 커지면서 저항값 또 작아지지? 불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전류계는 병렬로 달아주면 안 되고 직렬로 달아줘야 돼요. 알았지 얘들아?
반대로더라. 또 지금 궁금한 거 빨리 물어봐. 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쌤 옆에 가면서 또 질문 받을게요 얘들아. 지금 풀어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이것도 기억해야지 다. 얘들아 자기장 한 애들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이게 전류면 자기장인데 자기장은 세로운 힘이 아니라 전하를 띈 애가 움직일 때 전하는 같은 전하면은 청력, 다른 전하면은 인력이잖아, 맞지? 근데 그 전하를 띈 애가 움직이면 마치 세로운 힘처럼 보이는 자기력이란 거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그걸 세로운 힘처럼 이름 만들었지. 사실 자기력은 세로운 힘이 아니야. 알았지? 그 전기력이 미치는 장소가 변하니까 그거를 연결하려면 이 손 모양대로 세로움처럼 보이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오른 나사 엎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른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전류면은 자기장. 코일일 때는 바꿔서 한다 했지, 맞지 얘들아? 코일일 때는. 근데 코일의 장점은 뭐야? 코일의 장점은 전류가 흐를 때는 막대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고 코일의 장점은 또 뭐냐면 전류를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N극 S극을 또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맞지? 이 정도 알면 돼 얘들아. 지금 풀어봐 바로. 풀어보면 쌤이 또 옆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지금 봐줄게요. 못 들고 왔어 하나. 레오나 안 나?